서울의 화창한 봄날 한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55살의 윤지현. 당당한 태도와 세련된 옷차림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스카프와 명품 백은 그녀의 사회적 위치를 자연스럽게 드러냈죠. 지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 통의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지현아, 제발 만나자. 단 한 번만.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전 남편 강민호였어요. 지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민호와의 결혼 생활 15년 차, 그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지현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건설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바빠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현이 대학 시절부터 자매처럼 지내온 언니 서미영과. 미영은 지현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서줬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영이 민호와 비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현에게 이중의 배신이었죠. 처음에 지현은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럴 리 없어. 민호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둘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메시지들. 모든 것이 지현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졌죠. 마침내 지현이 민호에게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는 놀랍도록 냉정했습니다. 미안해, 지현아. 하지만 난 미영이와 진짜 사랑에 빠졌어. 이혼하자. 민호의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지현이 이유를 더 물었을 때 그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 없었으면 더 잘 살았을 것 같아. 내 인생의 짐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지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민호는 더욱 잔인해졌어요. 당장 나가.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너 같은 전업주부는 집 한 채 살 돈도 없잖아. 결국 민호는 지현을 억지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민호에게 넘기고 빈손으로 집을 나온 지현. 그때 그녀의 나이 45.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새 출발을 한 지현은 처음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현실은 냉혹했죠. 하지만 지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디자인 공부를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접어두었던 패션 디자인의 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곧 빛을 발했고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중년 여성들을 위한 그녀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지현의 브랜드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년이 지난 지금 지현은 연 매출 4천억을 자랑하는 패션 그룹의 대표가 되었어요. 한 달 전 그녀의 성공 스토리가 경제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민호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지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어요. 그래, 만나보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스케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년 만의 만남. 지현의 가슴은 묘한 감정으로 뒤틀렸죠. 복수심? 호기심?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미련? 지현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민호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아침 10시 강남 파크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죠. 지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45살의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잠을 설쳤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5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력 있는 피부, 자신감으로 빛나는 눈빛. 세월은 지연에게 너그러웠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진다는 말이 그녀에게는 딱 맞았습니다. 지연은 과하지 않게 화장을 하고 자신의 브랜드 옷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골랐어요. 우아함과 힘이 동시에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 그녀가 중얼거렸죠. 강남 파크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미영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민호와의 관계가 밝혀진 후 지연은 미영에게 직접 물었어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영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민호 오빠가 나를 선택했어. 그 말은 지연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자매처럼 의지했던 언니의 배신은 민호의 그것보다 더 아팠어요. 지연은 그날 이후로 미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호와 미영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고 싶지 않았죠. 호텔에 도착한 지연을 직원들이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윤지연 대표님 환영합니다. 지연의 이름은 이제 패션 업계를 넘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무게감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녀가 이룬 성공은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그녀의 모토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죠. 라운지로 들어서는 지연의 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런 관심이 익숙했어요. 그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정확히 10시. 지연은 항상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몇 분 후 익숙한 얼굴이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민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흐트러진 옷차림과 지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민호에게는 가혹했죠. 민호는 지연을 발견하자마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도 더욱 아름다워진 지연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연의 테이블로 다가왔죠. 지연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네요, 민호 씨.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많이 변했네. 더 아름다워졌어. 그의 말에 지연은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는 법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지연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입을 열었죠.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해졌더라. 그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그저 내 길을 갔을 뿐이에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연락한 데는 이유가 있어.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민호의 눈에는 불안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난 모든 것을 잃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도 망했고 집도 잃었어.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어요. 미영이도 날 떠났어. 지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민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비서가 만남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는 수집해 놓았으니까요. 민호가 운영하던 건설회사는 5년 전 부도가 났고 그 후로 그는 사업에 계속 실패했다는 사실을. 미영 언니는 언제 떠났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녀는 더 성공한 남자를 찾아갔어. 그의 말에는 쓴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을 배신했던 두 사람이 결국 같은 방식으로 끝을 맺은 것이었죠. 지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아니면 연민, 혹은 일종의 쓸쓸한 만족감.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도와줘, 지연아. 민호가 갑자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지연의 손을 향해 뻗어왔어요. 지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습니다. 난 정말 막막해. 빚도 많고 몸도 아프고. 이제 의지할 곳이 너밖에 없어. 민호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지연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무참히 버렸던 남자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제가 도와줘야 하죠? 담담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연의 눈을 피했어요. 우리가 15년을 함께 했잖아.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잖아. 지연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 15년을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언니와 바람을 피우고 나를 집에서 쫓아냈죠. 넌 없었으면 더 잘 살았을 것 같다고 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연은 민호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10년 전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지연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민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남자가 이제는 낯선 존재로 느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죠? 지연이 비즈니스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사실, 나 지금 병원비도 없어. 6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았거든. 그의 말에 지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차원의 일이었죠. 민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망한 후 그는 빚에 쫓기며 살았고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미영이 떠난 후에는 더욱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건강검진에서 간암이 발견되었죠. 하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오른 거야. 민호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어요. 넌 항상 착했잖아. 내가 아니면 난 정말 갈 곳이 없어. 지연은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호의 말은 진실이면서도 교묘한 조작이었어요. 그는 지연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지연이라면 그의 말에 쉽게 넘어갔겠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죠. 민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은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당신을 도와야 할 이유는 되지 않아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지연의 냉정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때 부부였잖아. 그리고 난 정말 사과하고 있어.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제 자유예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용서했다고 해도 그것이 제가 당신을 도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민호의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그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넌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 같은 사람 도와주는 건 세 발의 피잖아. 그렇게 냉정해졌어? 지연은 그의 말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냉정해진 게 아니라 현명해진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성공했으니 당신을 도와야 한다고요? 내가 성공한 건 당신이 날 버린 덕분이에요. 그때 당신이 나에게 한 말 기억나요? 넌 없었으면 더 잘 살았을 것 같다고.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 되었네요.
당신 없이 내가 더 잘 살게 되었으니까. 카페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소음만이 둘 사이를 채웠어요. 민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지연아. 내가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널 떠난 거야.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 지연은 그의 눈물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매일 밤 울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병원비뿐이에요.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민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연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비서에게 연락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호는 명함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뭔가를 바라는 듯한 빛이 있었지만 지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현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손을 뻗었어요. 잠깐만,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 지현은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민호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 소식 알아? 내가 너무 연락을 못해서. 그의 말에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아이들과도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석이, 지은이, 그리고 준호는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혼 당시 16, 14, 그리고 11살이었어요. 민호가 양육권을 가져갔지만 미영과 재혼하면서 아이들은 점점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지연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민호가 방해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그들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는 의사가 되었고 지은이는 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준호는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죠.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우리 민석이가 의사라고? 지은이는 내 회사에서? 그리고 준호는 음악을?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자부심 그리고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셋 다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에도요.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미영과의 새 생활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아이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이들은 당신이 그들을 외면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민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내가 정말 모든 걸 망쳤구나.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민호 씨.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호텔을 나선 지연은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더 감정적이었어요.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회사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몇 개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있었던 만남으로 가득했어요. 차가 출발하자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아빠 만났다면서요? 지연은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지은이 웃었어요. 아빠가 어제 민석 오빠한테 연락했대요. 병원비 때문에 엄마를 만날 거라고.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민석이는 뭐라고 하던? 지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오빠는 화가 많이 났어요. 아빠가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병원비 때문에 나타났다고 화를 냈죠. 지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도 민호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어요. 준호는 알고 있니? 지연이 물었습니다. 막내 준호는 항상 감성적인 아이였어요. 아직 몰라요. 오빠가 말하기 어려워했어요. 준호가 아빠에 대한 기억이 그나마 좋은 편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이혼 당시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형과 누나만큼 뚜렷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지연은 생각했죠. 엄마 괜찮아요? 지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냥 병원비만 도와주기로 했어. 그게 전부야.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솔직히 엄마가 아빠를 다시 봐주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 일 없어. 엄마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으니까. 통화를 마친 후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녀가 10년 전 이 도시에서 새 출발을 했을 때와 똑같이요. 그때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한 가지 결심만은 확고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회사에 도착한 지연을 직원들이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윤지현 패션그룹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럭셔리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는 지현의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지현이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비서가 다가왔어요. 대표님, 오늘 오후 미팅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어와의 화상회의가 3시에 예정되어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강민호 씨의 병원비 관련 서류가 오면 바로 처리해 주세요.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네, 대표님. 사무실에 혼자 남은 지연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 풍경을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지금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죠. 문득 책상 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과 새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찍은 것으로 4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집어들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그녀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지연은 민호와의 이혼 후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호와 미영이 방해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민석이 20살이 되던 해 그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지은이, 준호도 차례로 지연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은은 어머니를 닮아 패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후 지연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특혜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이 대표의 딸임을 밝히지 않고 일했죠. 그녀의 재능은 곧 인정받았고 지금은 회사의 중요한 디자이너로 성장했습니다. 민석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마친 후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석은 항상 지연에게 말했죠. 엄마, 내가 의사가 된 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가장 어렸던 준호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그는 벌써 몇 번의 콩쿠르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었어요. 지연은 준호의 연주를 들을 때면 항상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감성과 깊이가 있었죠.
지연은 사진을 다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민호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아니, 오히려 그가 떠난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업무에 집중하려는 찰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석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지연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만났다면서요?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돼 있었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방금 만나고 왔어. 민석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병원비 이야기했죠?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석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정직했어요. 그래, 병원비 때문에 만났어. 아빠가 암 진단을 받았대.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어제 연락해서 말했어요. 제가 의사라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지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는 결국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넌 어떻게 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고요. 지연은 민석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민석에게 민호는 어머니를 버리고 가족을 파괴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내 아버지니까. 지연이 말했어요.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엄마가 우리 셋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석의 말에 지연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민호에 대한 나쁜 기억만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니까요. 민석아, 내 아버지가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도 있었어. 그걸 모두 부정하긴 어려워. 민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아직 너그러울 수 있다니.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인가 봐. 상처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통화를 마친 후 지연은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내내 미팅과 전화통화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비서가 퇴근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지연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강민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나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후에 병원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재무팀에 전달해 놓았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먼저 가세요. 전 조금 더 있다 갈게요. 사무실에 혼자 남은 지연은 민호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진단명은 분명했어요. 간암 3기.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치료 계획에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예상 비용은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3천만 원은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움이 민호와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가 걱정이었죠. 문득 지연은 민호가 미영과 어떻게 헤어졌는지 궁금해졌어요. 미영은 지연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혼 후 몇 번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미영은 지연을 피했어요.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친구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는 미영과도 연락을 가끔 하는 사이였어요. 지연아, 오랜만이네. 현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 후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미영이 소식 알아? 현주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작년에 미국으로 이민 갔대. 남편이랑 헤어지고 힘들었나 봐. 지연은 놀랐습니다. 그래? 언제 헤어졌는데? 현주가 대답했어요. 5년쯤 전이래. 민호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대. 미영이가 그때 민호를 떠났어.
그 후로 미영이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지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연민,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만족감까지. 세상은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현주야. 신경 써서 미안해. 현주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근데 왜 갑자기 물어봐? 무슨 일 있어? 지연은 오늘 민호를 만났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현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뻔뻔하네. 10년 만에 나타나서 도움을 청하다니.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게.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해. 통화를 마친 후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득 자신의 인생 여정이 저 불빛들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45살의 전업주부였어요.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작은 원룸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었죠. 매일 밤 지연은 울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안을 그리고 원단을 연구했죠.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소량의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성들을 위한 옷이 시장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한 지현은 그 틈새를 공략했어요. 나이 들어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작은 쇼핑몰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현의 디자인은 중년 여성들의 체형을 아름답게 살리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3년 만에 그녀의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에 성공했고 5년 후에는 자체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브랜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럭셔리 브랜드가 되었어요. 윤지현이라는 이름은 이제 성공과 재기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죠. 집에 도착한 지연을 가정부 김 씨가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준호 도련님도 오셨어요.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막내 준호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평일에는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준호가 거실에서 뛰어나왔어요. 21살의 청년이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웬일이니? 오늘 수업 없어.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교수님이 휴강하셔서 오늘 일찍 왔어요. 그리고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빠 이야기 들었어요. 민석 형한테. 지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랬구나.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하지만 형이랑 누나가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지연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건 당연해. 아빠는 내가 11살 때 우리 곁을 떠났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를 도와줄 거예요? 지연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아빠의 병원비는 도와줄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야. 우리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고 지금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식사 시간, 준호는 학교 이야기로 분위기를 밝게 바꿨습니다. 그는 다음 달에 있을 연주회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엄마, 꼭 와야 해요. 제가 직접 작곡한 곡도 연주할 거예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가장 앞자리에서 응원할게. 저녁 식사 후 지연은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녀는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었어요. 민호가 다시 그녀의 삶에 등장했지만 지연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다음 주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준비로 바빴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강민호 씨 병원비 지원 관련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3천만 원을 직접 병원 측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민호에게 현금이 전달되지 않도록 했죠. 지연은 서명을 하고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걸로 끝내주세요. 오전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발견했어요. 서울 패션 위크 마이너스 특별 공로상 시상식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브랜드가 중년 여성들을 위한 패션 시장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회사 구내식당이 아닌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 씨. 고개를 돌리자 10년도 더 전에 함께 일했던 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 회장은 지연이 처음 패션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도움을 준 멘토였습니다. 혼자 드세요? 함께 해도 될까요? 정 회장이 물었고 지연은 기꺼이 자리를 권했죠. 요즘 신문에서 자주 뵀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 회장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어요. 지연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회장님의 가르침 덕분이죠. 두 사람은 업계 소식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정 회장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강민호라고 전 남편분 소식 들으셨어요?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업계가 좁아서요. 그분이 최근에 저희 회사 투자 유치를 위해 연락해 왔더라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던데. 지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어제 만났어요. 10년 만에요. 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실례가 될까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는데.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일일 뿐이니까요. 정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강 씨가 요즘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병원비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민호의 병원비를 직접 병원에 지불하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알려주셔서. 지연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정 회장은 위로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과거를 딛고 이렇게 성공하셨으니까요. 점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지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나 봐요. 그녀가 병원비를 지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고 있다니. 민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가 회사에 찾아왔어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지금 거기 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지금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경비원들이 막고 있는데 엄마를 만나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내려갈게. 너는 사무실에 있어. 로비로 내려간 지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민호는 술에 취한 채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 씨,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민호는 지연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널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지연은 민호의 팔을 잡아 한쪽으로 이끌었어요. 밖에서 이야기해요.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민호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예요? 지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민호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난 정말 널 다시 만나고 싶었어. 병원비 지원해준다는 연락 받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난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시 시작이요? 민호 씨, 우리는 10년 전에 끝났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민호의 눈에 절박함이 서렸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 살겠어. 내가 필요해, 지연아.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은 술에 취했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민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순간 지은이 달려왔어요.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한테 이러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듯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너도 여기 있었구나.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가세요. 엄마는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아빠 때문에 다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가족이 필요해. 너희가 그리웠어.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10년 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졸업했을 때,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연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지은아, 들어가자. 아버지는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 그녀는 민호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해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원비 지원도 취소하겠어요. 민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연과 지은은 그를 뒤로하고 회사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아빠 얘기를 꺼내서. 지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는 지금 많이 힘드신가 봐.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지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절망적일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워. 우리가 조금 이해해줘야 할 것 같아. 지은은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해지는 방법이야. 미움에 갇히지 않는 거. 딸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어요.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이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석, 지은, 준호 세 아이들이 모두 지연의 집에 모였어요. 거실 소파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설명했어요. 민호가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던 일, 그리고 그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까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민석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만 남아 있었어요. 10년 전에 우리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한다니.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아빠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막내 준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형과 누나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 병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졌으니까.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너무 아프게 했어. 언니 미영 이모와 바람 피우고 엄마를 집에서 내쫓고.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다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재혼한 후 미영은 지현과 아이들의 만남을 방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할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았죠.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힘들게 싸웠는지는 기억해요. 엄마가 다시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지연은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아이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민호가 양육권을 가져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새 아이들이 그녀의 편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난이 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 우리 아이들. 지연이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에 대해 너무 미워하지는 마. 미움은 결국 너희 자신을 아프게 할 뿐이야.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용서한 거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내려놓았다고 해야 할까?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민석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하기 마련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아빠를 다시 만날 건가요?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나는 이미 내 삶을 찾았고 지금 이대로 행복해. 너희 아버지의 병원비는 도와줄 거지만 그게 전부야.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지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이제 강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겐 너희가 있잖아. 가족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민호를 다시 만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민호의 한마디에 무너졌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병원에서 온 연락이라고 했어요. 윤지연님이세요? 강민호 씨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언제 민호의 보호자로 등록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민호 씨가 어젯밤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과다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쫓겨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가능하시면 병원에 방문해 주시겠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민호와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그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해 오전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지연은 중환자실 앞에서 민호의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강민호 씨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간암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어제의 사건으로 간 기능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지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면회가 가능할까요? 지연이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라 대화는 어려울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선 지연은 병상에 누워있는 민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관과 기계들에 둘러싸인 그의 모습은 한때 그녀가 알던 자신감 넘치던 남자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야위고 창백한 얼굴, 깊게 파인 주름. 시간과 질병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민호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 씨, 제가 왔어요. 지연이에요. 민호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저 규칙적인 호흡기 소리만 병실에 울렸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연은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생활에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이혼의 고통까지.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민석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연은 민호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민석은 의사로서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가볼게요. 잠시 망설이다 그가 덧붙였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지은과 준호에게도 상황을 알렸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고 준호는 곧바로 병원에 오겠다고 했죠. 1시간 후 민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아버지의 차트를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네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어제 일로 몸이 더 약해졌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온 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의 성격을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지은과 준호도 병원에 도착했어요. 네 사람은 병원 카페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만나볼 생각이 있니?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망설여져요.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직 화가 나지만 아빠가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연은 아이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준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그럼 같이 들어가 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각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 네 사람은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특별 면회를 허락받아 모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민호의 모습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특히 준호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의 기억 속 아버지와 눈앞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죠. 민석이 먼저 아버지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체크했어요. 그는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아들로서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하지 않은 의미를 이해했어요.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빠, 저 지은이에요.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잠시 후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소리쳤어요. 반응했어요. 아빠가 들어요. 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흐릿하게 지연과 아이들을 향했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죠. 준호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빠, 저 준호예요. 기억하세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석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섰어요.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레지던트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의 눈에 자부심이 번졌어요. 그는 아들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지연은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호가 아이들과 재회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너무 늦게 왔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민호가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살짝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민석이 재빨리 말렸어요. 안 돼요, 아버지.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호는 고집스럽게 마스크를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미안. 해. 단 두 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평생의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가 민호의 침대 옆에 섰어요. 괜찮아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 안심하세요. 민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힘겹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번갈아가며 민호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지만 가족들의 방문 후 그의 활력 징후가 조금 안정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아이들을 다시 만난 것이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의 상태는 놀랍게도 조금씩 호전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이제 짧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번갈아가며 그를 방문했고 지현도 가끔씩 들렀어요. 어느 날 지현이 민호를 찾았을 때 그는 조금 더 나아 보였습니다. 지현아. 그가 힘겹게 말했어요. 내가 해준 일. 평생 잊지 않을게. 지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민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난 정말 어리석었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한 달 후 민호는 기적적으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어요. 그의 암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그의 의지가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요. 라고 그는 담당 의사에게 말했죠. 퇴원이 가까워지자 민석, 지은, 준호는 아버지를 어디로 모실지 논의했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했어요. 전문 요양원이 좋을 것 같아요.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의료진의 케어가 필요하니까요. 지은과 준호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번갈아 가며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그곳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특별 케어 프로그램이 있었고, 의료진에 상주하며 24시간 관리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민호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의학적인 필요성을 설명하자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래.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오늘 퇴원하세요. 강남 힐링케어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곳이 좋겠구나.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테니. 민석이 덧붙였어요. 저희가 번갈아 가며 자주 방문할 거예요.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요. 지연은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지금 너희가 필요할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10년 전의 상처는 이제 흉터만 남았고 그 흉터조차도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증표가 되었어요. 지연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45세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했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었을 거예요. 상처가 오히려 축복이 된 아이러니한 인생.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벚꽃 잎이 바람에 휘날려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지연은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잡아 바라봤습니다. 꽃은 피고 지고 계절은 변하고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지연은 그렇게 또 한 번 성장하고 있습니다.